네, 한국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의 빨간불은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형 시장이고요. 1.9% 오른 709.27포인트.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한몫을 해줍니다. 두 분과 함께 그럼 실시간 특징주 다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한 분, 네, 네. 저까지 포함해서 네. 세 분.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실시간 특징주, 폴란드가 좋아하는 K방산. 폴란드 방산그룹 회장이 온다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장 방산주들이 좀 같이 올랐어요. 가능성 있는 기대라고 보세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성,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랑 저희가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죠. 그 작년에 이제 방산 수주 이제 금액이 이제 170억 달러인데 이제 폴란드랑 한 게 이제 120억 달러가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쪽 하면은 이제 국가로 따지면은 폴란드인 거고 또 이제 폴란드 현지 수출을 위해서는 이 국영 기업과의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회장이 방한해 그러면은 좀 관련 기대감은 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았던 계약을 맺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무기가 도착한 곳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가서 환영을 했다라는 뉴스도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그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2023년에도 올해도 좀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이 이어질 거로 예상하세요? 오늘 딱 특이한 게 이번에 또 추가 수주 나올 것 같은 회사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F-21.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저희도 막 시제품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다 하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강하죠. 거기다가 레드백. 네, 이쪽은 장갑차입니다. 네. 장갑차인데 각종 첨단 뭐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거 보인대요. 뭐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갑차 나오기 하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은 강한데 반대로 기존에 좀 성과 냈다가 좀 뭐 실적액이 아직 좀 봐야겠는데 하는 뭐 현대로템이나 그리고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반응이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난 3분기 때 혹시 이번 수주분이 반영됐을까 그랬는데 안 됐고요. 4분기 때 반영되면서 과연 방산주가 수출했었을 때 나오는 이익들, 그러니까 즉 수익성들이 약간 국내 쪽으로는 그만큼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해외 쪽으로는 그래도 한 더블은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만약에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올 텐데 아직은 그 전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4일부터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초청 받아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네.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그 방산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또 그런 표현을 써서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무기를 파는 것보다 해외로 무기를 수출할 때 훨씬 더 남는 이익이 크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거는 기대가 큰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빅4가 있어요.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근데 이들의 주가 분위기를 보면은 특히나 LIG 넥스원이 최근에 좀 약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서인지 주가가 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이거 펀더멘탈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좀 수익률을 많이 봤던 섹터다 보니까 약간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차익 실현의 물량 수준입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그 한화 자산운용에서 네. 방산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이거 잘 뜯어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별로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운용사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한화네요. 아, 그래요? 맞지? 한화 쪽이 제일 많습니다. LIG 쪽은 조금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화 그룹주냐, 그룹주 ETF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쪽에 특화된 쪽인데 여기 비중 보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수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왜곡된 현상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급 쏠림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거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이쪽이 뭐 확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에 보통 저희가 그런 속설이 있죠. 작년에 강했던 섹터는 올해 2년째 강하느냐? 잘 없습니다. 2차 전지만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 이만큼 또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주와 함께 또 확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은 작년만큼의 탄력들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아마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아웃퍼폼했던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눈높이를 똑같이 드릴 수 없다.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방산주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올 한 해 좀 걸어볼 만한,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그 유럽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뭐 방산 관련돼서 이제 유럽 쪽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한 군데 올해는 좀 미국에서도 좀 수출길이 열리나 그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작년 5월에 방산 FTA라고 불리는 그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네.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또 여러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품 수출길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부품을 또 제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열린다고 하면은 좀 미국 기대감 뭐 플러스 알파는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뭐 사요? 아, 소아. 네, 소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지난 9월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했었던 그 가격이 한 7만 5천 원 전후예요. 네. 그래서 10월부터 보면은 계속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그 자리가 한 7만 5천 원, 7만 7천 원 자리여서 좀 부담되나 보네요. 네,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방산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뭐 그건 좀 인정하지만 좀 현대 로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하고 또 작년 7월에 이제 폴란드양 K2 전차 수출을 했고 또 인근 국가들로 수출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방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차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노르웨이 노후 전차 교체 기대감도 있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탑픽이긴 한데 그 7만 5천 원이라는 자꾸 부딪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 쓰인다면은 현대로템도 같이 한번 관심 종목으로 더 보자라는 네. 의견 주셨어요. 여기는 관망 의견이었고요. 그래도 네. 관망이지만 뭐 그냥 넘어갈까요? 하지 말까요? 네. 네, 그래도 사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네, 풍산입니다. 네, 풍산이요? 앞서 이상엽 이사께서 아주 잘 얘기해 주셨던 미국과의 관계가 나오면서 탄약 수출에 대해서 또 진심이죠. 아. 게다가 요즘 잘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옵니다. 어디 수혜일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을 주셨습니다. 0.76%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 상황시 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중국의 맞대응 화장품주의 운명은 전에 중국에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실상 맞대응을 펼쳤는데 단기적으로 화장품주의 영향은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화장품주 그동안에 잘 가던 이 리오프닝 쪽이 꺾였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또 계속 관심은 그럼 이거 계속 갈 것이냐 또 모르죠. 이번에 중국이 중국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만만하니까 훅 들어왔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이 또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또 정책 바뀔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또 확진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 풀어질 건 맞겠다. 결국은 방향성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나왔던 뭐 단기 차익 매물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 쪽을 봤을 때 뭐가 찐일까? 이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뭐가 찐일까를 찾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상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일단 중국에서 또 무언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 최근에 올랐고 이거 피하라는 뉴스로 보시고 어제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화장품주의 분위기는 또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건 다른 기대할 만한 게 있나 생각해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가 생각이 나서 그게 또 화장품주의 매수로 연결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최근 이제 화장품의 투심이 나쁘진 않죠. 네, 네, 어제 이제 이슈가 좋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빅2 그 시가총액 큰 두 종목 보면은 뭐
어제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올라온 다음에 좀 횡보성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투심이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오늘 보니까 12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이하라는 거는 이제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심이 이어지면 그 부분 모멘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르면 구정 전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전 조정 여부를 결정하니까 좀 단기적으로 봐도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괜찮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김민수 대표님, 사실 네. 저는 이제 화장품주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없어요. 하도 많이 와서 이게 하고 가셔다 보니까 왜냐면 화장품주 이야기하면 일단 가장 먼저 중국발 이슈가 악재냐 호재냐 뭐 그거 체크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실적 많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거 말고 더 물을 게 있습니까? 저는 화장품주는 네. 중국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좀 낫죠? 네네. 네, 조금 이제 돌아서 지역적 다변화가 다른 쪽에서 잘 팔리는 게 돼야 중국 이제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고 그게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어떻게 화장품 좀 많이 사세요? 아니요, 저 안 산다고 아, 지난번에도 맞다. 그쵸. 네. 그때 뭐 말씀드렸죠. 네. 그분이 아니신가? 예. 네. 이게 중요한 게 소비 심리죠. 네. 그게 영향을 얼마큼 받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내수 쪽 말고 해외 쪽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저희가 K자로부터 뭐 K푸드도 나오고, K 드라마 나오기 시작하고, 화장품도 K 쪽이 과거에 중국 중화권에만 또 강했던 거에, 거기는 이제 뭐 거의 약간 손절 분위기? 다른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 알아보려면은 네. 제가 뭐 재무제표를 봐서 거기서 각 국가별 판매량 이런 걸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인하려면? 일단 실적 보면서 사업보고서상에 나오는 이제 그 수출 국가별, 분포도 네. 뭐 이런 것들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너무 중국 쪽과 관련된 부분보다 차라리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이것저것 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더 확실한 다른 리오프닝주 사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기승전 다른 리오프닝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애초에 살려면 샀지 지금은 딱히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구간이라서 다른 리오프닝으로 그럼 뭘 대안주로 보실까요? 저요? 네. 일단은 그나마 면세점 쪽이 그나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면세점은 당연히 지금은 저희 물밀듯이 나가는 한국인들이 면세점을 좀 아웃바운드 쪽이죠. 근데 조금 기다리면 인바운드도 중국인 쪽에서 들어오겠다라고 되면 요거 체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인데 모두 투어가 가장 빨리 실적의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은 참 좋은 여행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재무 구조 깔끔하기 때문에 실적 반영되면은 빠르게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카지노 쪽에선 그래도 제주도다. 네. 롯데관광개발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글로벌 텍스프리 사겠습니다. 면세점 쪽 혹은 뭐 여행 쪽으로 본다면 모두 투어보다는 참 좋은 여행이 더 탄탄해 보인다라고 해주셨고 카지노는 제주도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것저것 헷갈린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게 골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이제는 5G 아닌 6G 오픈랜 시대가 열렸다. 앞서 김일수 대표님이 지난번에 와서 이제는 오픈랜이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이상임 이사님, 네. 오픈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오픈랜, 오픈과 랜을 좀 따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픈은 진짜 오픈이고요. 랜은 랜은 이제 RAN, 그래서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사람도 이제 이런 비유를 하자면은 뭐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되면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좀 이제 뭐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 마인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픈 랜을 적용하면 이제 하나의 그 장비에 그 여러 사업자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자의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독점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소프트웨어를 좀 여러 그 이제 사업자 할 거를 써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 등이나 이제 차세대 기술 도입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5G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도 또 이제 6G로 가기 위해서도 이제 오픈랜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작년 말에 사실 통신장비주가 실적 기대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장세? 이게 쉬어가는 이 조정이 펀더멘탈과 상관은 없는 건지, 정말 여전히 그 연말에 나왔던 긍정적인 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요즘 또 이쪽에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게 버라이즌에서 계약은 체결해놓고 계속 왜 발주 안 하느냐라는 쪽인데 최근에 또 나온 사업 보고서 보니까 버라이즌에서 우리 투자를 생각보다 조금 좀 줄여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HFR은 그냥 우르르 무너졌죠. 근데 전혀 관련된 쪽은 그 예전에부터 나왔던 얘기고 HFR에 영향 끼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쪽에서 일단 그러면 지원된 수주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5G 쪽에서 커가는 쪽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통신사들은 뭐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주파수 반납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저희가 프라이빗 5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업자들이 알아서 그냥 조금씩 우리 5G 운영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거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다. 해외에서 수주 계속 하는지. 근데 다 그냥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반영돼서 뭐 하나만 물꼬만 터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반영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출렁출렁하는 게 더 많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랜을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SK텔레콤 많이 거론이 되고 2통 3사 나오잖아요. 근데 또 2통 3사 쪽을 보자니 아니야, 뭐가 좀 더 주가 수익률이 높은 거는 장비주 쪽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에게 여쭤보려고요. 오픈랜이라는 키워드를 제 2023년 투자 포트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관련 종목 담아볼까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오픈랜도 괜찮고, 이제 5G 쪽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딱 한 달 전에 12월 중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5G 기업의 제재 법안 발의를 했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의 5G 이제 반사익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오픈랜 관련돼서는 이제 좀 대표적으로 솔리드가 이제 뭐 포함될 수 있는데, 오픈랜 매출이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도 보면은 21년에 흑자 전환했고, 작년에 그 규모를 키웠고, 올해도 또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솔리드는 좀 오픈랜 관련돼서도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이솔루션 이제 갈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동일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역시나 필요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봤던 뭐 KMW부터 이런 전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 확인되는 업체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솔리드는 이상규 비사께서 좋은 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이건 넘어가게 되면 저도 사자는 의견은 맞는데, 원래 개인적으로는 RF 머티리얼즈를 좋아하는데 어제 장중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같은 RF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겐을 활용해서 나오는 변화를 끌어내는데, 이건 약간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성과와 그와 함께 연결되는 통신 쪽의 변화를 가지고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는데, 저도 솔리드 좋아합니다. 솔리드로 뭐 두 분 다 의견이 일치가 되시네요.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실시간 특징주 시간은요, 종목으로 좀 시장의 흐름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날 국내 증시를 달군 핫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차하고 또 두 분이 나오는지 모르고 제가 있는지 모르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후회하셔야죠. 후회만 하면 안 되죠. 대표님. 그래서 네.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저희 매일경제TV 유튜브 다시 보기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을 매번 챙겨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로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후회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